시작하면 보실까요? 예. 먼저 예. 공수 예. 자. 예. 또 혼자만 착각을 해서 누군지 아들 망상인지 모르는가 근래에 있어서 세계는 크게 보자면 자본주의하고 이 사회주의하고가 대입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란 말은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고 많은 이기주의가 살아나가려면 공동체가 새로울 수 있고 그 자본시장이라고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큰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라는 개념이 개개인들이 모아 이루어지는 공동사회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사회주의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과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 내려한다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보고 지배자의 적이 된다고 봐가지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다 해갖고 그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뭐냐면 폭력주의고 그 다음에 벌칙 현대이고 과계분명이고 해갖고 지금까지 공산주의는 악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특히 전근세, 근세에 들어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근세가 근대하고 우리 좀 은다지만 간단히 말하면 근대는 현대로 들어오기 직전의 사회를 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대란 말을 모던이라는 말로 설명한다면 근대 이전을 말하면 전근대를 우리는 근세란 말로 설명해 왔습니다. 근세는 바로 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근대 다시 말해 근대라는 개념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를 근대라고 한다면 근세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중심주의 혹은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청비 중심주의를 말하는 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이 근세에서 근대로 오는 과정 속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 바로 말하자면 개체가 중요하냐 공동체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냐 그 문제에서 공동체 전체의 균형은 무식한 중생들한테는 백성들한테 지도자의 폭력이란다거나 뛰어난 영감이란다거나 역량에 의해서 지도되어야지 다시 말하면 근세의 뭐냐면 타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해서 근대라고 하는 것은 타율적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제 책이 없어? 네. 저쪽에 저기 봐봐요. 대인들이 백성들을 하나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왕정이 이제 아니 옮기진 않았어.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뭐 외국인이 와가지고 강의를 쓰거든. 하나부터 와갖고 그 사람들이 비가 와서 지난주에 새로 보고 왔어요. 머리 내가 잘 받는 거 몰라서 네. 하여튼 우선 쯤은 하나 띄어야 돼. 어제 말이지 내가 기억이 떨어지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와갖고는 못하게 요즘 좀 틀려요, 지금. 처음에 그때는 50년. 가네. 네, 가네. 조금만. 난 틀린 줄 알고. 새로 생각할 때는 가네. 그 선생님 계속 안 나오시고. 유치원 아니에요? 여기 복사. 호기심.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저가 이거 있었어요? 제가 누가 보는
두 분이 얘기하세요. 이거 이 책을 내가 지난주에 비가 좀 쌓아갖고 두고 갔어. 이 책 어디 없었어요? 이 책 어디가 있었어? 쓰고 계셨어요. 아까 저거 돈 갖다 놨어. 그럼 이거 저거다 작은 예, 됐습니다. 저거 그저 누구 하시면 갖다 놓고 그냥. 예. 저 뒤에 책 놓으시면은 네. 사람들이 갖다 쓰거든요. 지금이라도 밟으면 좀 예. 뭐예요? 그런 게 인파 여기도 근대 읽어보게. 그 앞에 근대적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을 말하면 영국을 중심으로는 공리주의라고 말한 말이야. 예. 공리주의는 바로 말하자면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에서 이걸 따라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산다. 그 내용 전체 절반이 무엇이었냐면 절반이 이루어 무엇이었냐면 같이 말하면 분업을 통해서 해란대로 하면 협업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서 나온 이익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해놓고 이익은 누가 먹냐. 지도자 쪽에서 독점해 먹을 거다. 마음속에 진술살이라. 예. 그러니까 말로는 그 말은 맞지.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협업은 무지하게 발전해. 그러지. 근데 거기서 나온 이익은 누가 먹냐. 지도자가 나눠준 대로 먹어. 그 다음 뭐냐. 두 번째 뭐냐. 우선 지도자가 먹어야 하니까 필요하니까 쓰고 나머지 나오면 이거 죽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발전한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에서 그 요새 여기 그 W자 V자 쓰고 밑에 W자 있는 거 자동차 있죠. 그게 말하면 폴크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폴크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피프로 조금 뜻이고 바겐이란 말은 외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면 아돌프 히틀러가 폴크스바겐이라는 국민차예요. 국민차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전 국가 전쟁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네가 돌려준다. 그래갖고 국민차를 가지고 예. 전부 국민들한테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놈갖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2차 대전 때 독일 유명 콜프 재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탱크. 우선 그 독일 탱크 그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 팬더라고 하는 그 범이 아니라 표범 같은 그 난된 예. 탱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 만들어가면서도 딱 국민들한테 뭐냐면 전부 국민들한테 투표를 시켜서 잘하면 붙으면 네가 먼저 돼. 앞으로 다 나눠 잘뜨면 다 나눠줄 것이요. 그래갖고 그런 국민들한테 돈 걷어갖고 만든 그 폴크스바겐 갖고 콜프 재벌을 만들어갖고 그걸로 2차 대전 때 사실상 독일 전차가 전체 유럽을 지배하고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다니고 유명 아프리카 그 백여우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런 체제들 바로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한테 다 나눠줘. 그것이 전체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공평하게 잘 만든다는 얘기를 했고 강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속여먹는 논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처음부터 구성원들이 참여해갖고 조합을 만들든지 회의를 만들든지 회사를 만들든지 해갖고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을 바꿔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조합주의 내지 사회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다거나 혹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조합주의도 만약에 조합에 있어서 구성원한테 만약에 조합이 우선권,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조합이란다 하면 그 자본주의 아니고 그렇게 자본주의적 조합과 비자본주의적 조합과 차이가 무엇이냐. 회원이 1인 1표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수 액수대로 많은 투표권을 갖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결국 자본주의 갖고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많은 인권을 얘기해놓고도 돈 많이 낸 사람은 돈 낸 것만큼 비례해서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갖고 있는 그 병편은 뭐냐. 돈 비례로 투표권을 갖는 것이 자본주의. 여기에 주식 투자 어떤 거? 바로 그 주식 개념이 바로 돈 비례란 말입니다. 그러지. 이론적으로 뭐냐. 각자한테 돈 기준 단위로 각자가 몫을 준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령 100주를 가지면 한 사람은 한 주를 가지면 100주를 가진 사람이 100표를 행사한다. 10,000주를 가진 사람은 10,000표를 행사한다. 그것이 더 발전한 뭐냐면 10억 억주를 가지면
주도권을 행사한다. 왜냐면 나중에 갈 때면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논리를 갖고 만들어진 것들이 다른 자본주의가 말로는 말하자면 자본이 주인이제, 자본이 주인이제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자본이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자본이 주인이면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고, 사람이 주인이면 인본주의죠. 결정적인 문제는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로는 고상한 얘기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속에는 자본주의자들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자본을 의사의 단위로 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내지 물질주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같이 물질주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서 박사과정에 있을 동안 지도교수 논쟁하다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단위가 사람 단위가 아니라 투표권 단위들이 돈이 결정권 의사결정을 단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민주주의냐? 민주주의 아니지 않냐? 그것은 자본주의는 민본주의가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내 지도교 마샬 교수가 그냥 되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도 근본적으로 독일식 민주주의, 민본주의 생각하지만 전부 다 미국한테 기어갖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졌기 때문에 그럼 안 받아들이면 밟아버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계는 2차 대전 후에 더군다나 폭탄 나라고 다 깨진 나라, 우리 미국 돈 대줘갖고 네가 부흥시켜줄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본주의 상징의 자본주의를 통한 세계 지배 방법이 바로 뭐냐면 IMF 머니터리 펀드에 의해서 세계는 전쟁 후의 복구를 미국 돈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자본 국제 기금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 갖고 회사를 만들고 모든 돈을 대주는데 모든 것은 돈을 그냥 둡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굴복해야 해야지.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인터내셔널 뱅크입니다. IBRD 인터내셔널 뱅크 for Reconstruction 부흥 and Development 개발, 그렇게 부흥개발 국제 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는 미국 돈에 의해서 모든 세계 체제는 다 그 밑에 붙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에서 만들어낸 미국 당시 마샬이라고 하는 국무장관한테서 그 돈을 받아갖고 마샬 플랜에 제일 처음에는 200억으로 시작한 것이 그 후에 400억으로 시작해갖고 모든 세계는 전후의 복구는 다 미국 돈 맨날 이렇게 돈을 뭐라 뭐요 다 그거 붙어야지. 그 세계는 말이 좋아서 민주주의 2차 대전 후에 있어서 파괴된 세계는 미국 본토는 하나 안 떨어지잖아요. 기껏해 하와이만 떨어지지. 그런 갖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내세운 것이 평화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뭐냐? 돈에 의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 비율에 의한 지배입니다. 거의 패도예요, 패도. 그 패도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사기예요. 거의 패도 이제 지구들이 제일 잘났다고 해갖고 그래서 만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첫째로 독일은 당하니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바꿔진 것이 뭐냐면 산업 민주화, 인더스트리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노동자도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자 하는 내용으로 바꿔진 것이 산업 민주화, 인더스트리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돈 된 사람도 참여해야 하지만 일하는 사람도 참여하자. 그래서 노동자의 참여권과 투자자의 참여권을 공동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 뭐냐면 공동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co-determin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co라면 공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 말로 뭐냐면 mitbestimmung이라고 합니다. mitbestimmung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자도 우리한테 발언권을 주라 참여해갖고, 그래서 독일의 그 후에 만들어진 유럽에 있어서는 모든 회사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권리와 투자자인 자본가의 권리를 50대 50으로 공동 결정하기로 해놓은 것이 유럽에서 이루어진 산업민주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또 뭐냐면 공산주의 쪽하고 자본주의하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줘.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이 커져갖고 오늘날 뭐냐면 노동자들도 우리도 자본가들하고 똑같이 참여하되 다만 우리도 회사에다가 투자를 기회를 주라. 그럼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도 회사의 주식을 우리도 갖다 오자. 그럼 권한이 누가 더 커집니까? 노동조합이 커지죠.
그래서 노동자부 권한이 더 커져서 유럽 사회에서 산업민주주의 주도권을 노동자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공동체 맨날게 유럽 공동체에서 미국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못 해먹었으니까 영국은 안 한다고 기에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을 누가 한국에 설명합니까? 실은 말하자면 그게 독일은 유태인 600만이 학살당하고 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오늘날 그 자본에 의한 지배체제를 수정하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눈 까고 대던 똑똑한 여자가 바로 요새 말하면 지금까지 수상을 해왔던 메르켈이라고 하는 동독의 여자 노동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여성 노동자 지도자 메르켈이 떠들어버리니까 메르켈 못 쫓아내잖아요. 왜냐하면 동독뿐만 서독까지가 다 밑바닥 사람들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 자본가들한테 지배 당하고 있을 때 참고 견디면서 가치 결정하자. 같이 결정하다가 우리가 돈 번 돈 갖고 우리도 그 자본 쪽에 주식 투자 좀 하게 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노동조합의 주식 투자, 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바꿔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하고 자본가하고 동등하다가 노동조합이 주식을 갖게 되어버렸으니까 누가 더 세겠습니까? 자연히 공동결정 체제 속에서는 노동자 쪽이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노동자와 자본가와 동기원이었지만은 거기서 나온 이익 갖고 노동조합이 주식을 사기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 누구요? 노동자로서 주민들 대표인 사람들이 자본까지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는 바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후진국을 지배해왔던 자본가들 지배체제에 지능적으로 방어해왔던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산업민주화입니다. 제 말씀도 아시겠죠? 산업민주화를 만들 때 독일 사람이 얼마나 서러운 당하다가 만든 것이 아시겠죠? 산업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본가 쪽에 뻗짝 그래갖고 전부 다 노사평등 문제를 한다거나 가령 노동조합의 산업화 협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변형된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내용은 뭐냐? 그쪽에 자본가 쪽에 뻗짝거리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붙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 속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흐름 속에 세계를 지배하던 교회가 노동조합 쪽 편 듭니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말로는 필요할 때는 행사 때는 다 하려고 하고 같이 해.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런 내용을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평민들에 대해서 문을 열고 개방해라 압력이 기독교에서 터져갖고 오늘날의 새로운 교황이 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안 된다. 교회야 자본 쪽만 핀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시민들, 국민들 쪽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 카톨릭이 바꿔야 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유럽 사람이 아닌 아르헨틴 사람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바로 근본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서 있지만 현재 그 팀이 옛날에 남아메리카 전부 다 나치나 다 혼혈시켰던 인구 일종 식민화시켰던 사람 팀이 아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연결된 팀들이 오늘날 다수가 되니까 기독교가 다시 이제는 무조건 주님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피조물하고 향수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주님 개념으로 우주 개념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인도하고 이 중국을 연결시키고 있는 인도에서 몇백도 밑에서 쫓겨났던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그런 타입이고 아까 말하자면 독일에서 이렇게 했던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타링 밑에서 있으면서도 러시아인들을 밀권 공을 해야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군가 머리에 핏줄 있는 누구 고르바초프고 그리고 아프리카 껌둥이 속에서 철저하게 지배를 당해왔던 영국 지배를 당했던 사람 대표로 나갔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권자다 라고 떠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아연방에 있어서 만델라라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권력의 영변에 뭐 주님은 총문제 맞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자면 세계는 눈만 조금만 잘 뜨면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본격적으로 백성들끼리 모아 방향하자. 근데 이런 방향의 제기를 하는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선생이 누구냐 하면 공자님 얘기를 더 국체화시켜갖고 백성들 중심으로 만들어가자 한 공자사상 확 백성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맹자라고 말합니다. 맹자가 그러니까 말로는 민본 개념을 확 바꿔갖고 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봤지 않습니까? 그 공자님이 민이 주인이라면 공자님이 어쩌습니까? 민을 위해한다고 했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맹자에 의해서 바로 포교로 종교개혁, 방선 종교개혁 이후에 포교로 들어갔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마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있다가 맹자 패들하고 부딪혀갖고 결국은 주님이 창조를 하셨지만은 피조물도 또 주님은 분신이니까 그 사람들 이게 들어갈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 사람들 이게는 마테오 리치가 듣고 감동을 해갖고 어떻게 됐든 피조물이가 창조주건 주님이 뜻한다고 할게 그 사람들 뭐가 판정을 합시다. 받아들여야 할 거니까 그 얘기를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 가서 중국 갔다 이 얘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새끼 중국 가서 중국 놈들한테 네가 많이 매수되어버렸구나 매료되었구나. 그래갖고 마테오 리치를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지고 갔던 이 이론 갖고 프랑스에 가서 계몽주의자들한테다 세상에 내가 이런 거 연구해갖고 와서 로마 교황청에 보고했는데 교황청은 안 받아봤더라. 여러분들 이거 갖고 알아서 했죠. 그 로마 교황청에서 신부로부터 쫓겨난 마테오 리치 의견을 바로 계몽철학자들이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루소, 몽테스큐,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 기초 만든 사람들이 그 프랑스 사람들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말은 마테오 리치한테서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가 배워갔던 사상을 전수 받아갖고 만든 것이 민이 본이다. 그냥 본이다 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다. 그 시작된 것이 바로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것이요. 그래갖고 프랑스 혁명보다 더 먼저 있던 미국 독립이요. 라고 설명하다가 아니야.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미국 쪽에서 누가 말했냐. 노예 혁명을, 노예 해방을 얘기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모브먼트를 처음으로 말했어. 그런데 그 by the people 모브먼트를 미국에서는 링컨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 사상을 먼저 말한 사람은 누구냐? 민이 귀하다. 민이 주인이고 민이 살아가는 사직은 그 사람들 터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귀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보고 있는 폼 잡고 앉는 왕은 신분을 보기 때문에 제일 가벼운 존재다 라고 설명을 누가 해요. 그 말이 바로 맹자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실제에 있어서 민이 귀하다, 민이 중심이다, 돼야 한다. 민이 가장 휘발하게 한 사상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저보다 아시아의 세계 제일 큰 대륙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이고 그 제일 대륙에 있는 구성원들을 주인으로 설명했던 원리적 체계를 정리해서 중재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맹자는 그동안에 인이 중요한 것이 다 화배할까지 난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공자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이 중요하냐. 첫째, 독살 지은 놈들은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한 왕도가 아니라 패도는 폭력이기 때문에 죽임을 한단 말이야. 몰아내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 꼭 막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민이 어떻게 중요하냐. 나라에서 지도자가 민을 중요시하지 않고 짐승만 또 모든 생각할 때는 그 짓을 다 몰아냅니다. 그 대목이 이 교재에서 나오다 보자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교재 보시죠. 교재 보시면 팔짝 좀 띄어갖고 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9페이지부터 보시면 이 얘기부터 하면 가야 맹자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려요. 앞에는 맹자 사상은 뭐라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제일 처음에 나온 문제가 9페이지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부주대 부주 대두 소내 타인 이익적인 그 말 해석해 보자면 뭐예요? 앞에 부주란 말은 주는 역할을 해라 그리고 부주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보자면 대두 소내 타인 남한테 손해를 일으키면서 대가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대두란 말이 멀리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이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두고 이 타인의 손해를 가하면서 이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구주 안 된다.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 다음에 본론 얘기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남을 골탕을 먹이면서 이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주란 말은 사람 노릇한다 역할한단 말이죠. 그럼 부부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아니 그 아니. 내가 우리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 페이지 본문 본문 말고 페이지. 본문 페이지 여기 목차 있고 법문이 따로 나와. 목차에 끝나고 나온 게 그다음에 이제 본문 그러면 보이죠? 아셨죠? 예. 본문 거기 보면 본문의 6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맹자님한테다가 그 앞에 뭐 50번 100번 얘기 나오거나 했어. 예. 그 상황을 보고 그런 양해왕이 한 얘기 나도 당신 말 한 대로 따라가고 싶어 그 말이 그 양해왕이 맹자한테 한 말입니다. 과인은 원 안승조 원 편안히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 뒤에 이제 영문 다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맹자가 대화할 그 말을 듣고 맹자가 내해서 양해왕한테 말씀하시기를 살인 이정여인 유이호와 살인 사람을 죽이는데 뭐예요? 정이 뭐예요? 몽둥이정자예요. 몽둥이로 패 죽인 것하고 이인 칼날로 피해 죽인 것하고 그것이 살인 이정이나 이인이란 말이에요. 칼로 죽인 것하고 몽둥이로 죽인 것하고 사이에 유이호와 차이가 있습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니 그 다음을 설명한다고 제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해왕이 대답을 왈 무이이야 죽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인여정 유이이호 얘기하려고. 그러면 칼로 죽인 것하고 정치로 죽인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얘기하려고. 문제는 이 사업에가 정치 말고 경제로 죽인 거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전쟁으로 죽인 거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로 죽인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사상으로 죽인 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오늘날 말고 원자로 쏘타로 죽인 거 차이가 있습니까? 병균으로 죽인 게 차이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지배를 위해서 죽인 거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 감정으로 죽인 것하고 세계 지배를 도구로 사람 죽인 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속에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사람 죽인 것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뜻에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뒤에 의리가 설명한 데 보면 이 문제만을 제기하면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살인의 방법으로 세계 지배하는 방법 아까 박사 말한 패권주의 패도주의야 말로 핑계는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세계 평화를 할까? 지금 주도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대목의 허를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2500년대 찌렀단 말이다 맹자님이. 근데 오늘날 와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서 이런 방법 갖고 더 크게 전쟁 일으켜놓고 그건 부모한다고 해갖고 그걸 전부 지금 밑에 들어오게 하고 자꾸 앉았단 말이다. 이 대목을 점잖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지우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른 데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왜 죽이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죽이냐? 그러니까 맹자 양해왕이 무이이야 다른 점이 없죠. 이자는 원기자 밑에다가 여기 쓰자는 다른 이자죠. 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 그러면 죽인 얘를 이제 몽둥이를 칼로 죽인 거하고 정치로 죽인 거하고 비유하려고 지금 뺏어먹기 위해서 죽인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포에 유비육하고 포는 뭐냐 하면 고깃간이요. 고깃간에 비육 살찐 고기가 들려있고 그 다음에 구에 육 비마 마구간에는 살이 능실능실한 찐 말이 있다.
그런데 이게 고깃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민유, 기색, 백성들은 나쁘다기가 굶준태가 기색 굶준태가 나쁘다기가 헐쩍 볼태가 쪽 빠져갖고 굶준태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야유, 이, 아, 표는 뭐냐 그러면 굶어 죽은 송장이요. 들판에는 굶어 죽은 아는 굶을 가자 굶어 죽은 송장들이 군부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는 설, 수, 이, 식, 인냐 이것은 짐승들이 짐승들을 거느리고 가서 거느릴 때 끌고 가고 식인냐 짐승들을 시켜서 사람 잡아먹으라고 끌고 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맹자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기주의 갖고 있는 것을 말로만 고상을 해왔다는 게 엄청나게 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그 후에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명나라 때는 맹자는 왕이 지기 잘 자르고 백성도 먹고 맹자 보기에 너희들이 백성 잡아먹은 거 아니냐 짐승 잡아먹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은 명나라 때는 주원장은 맹자라는 책을 철폐시켜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지기 아픈 데라도 너글저글 딱 찔러버리거든. 이렇게 맹자님처럼 아무 거짓말 못하게 아픈 데서 바로 찔러버리는 사람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답변 아시다시피 한국 유림이 이렇게 핵심 찔러서 이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책 안 읽은 놈들이 없지만은 안 해요. 안 해. 해본 무엇이여 부자집에 뽀짝 그래야지 다. 척해내려고 하는 거지. 이 대목을 보면 맹자님이야말로 바로 논리적으로 당당하기 때문에 맹자 못 때려주지. 맹자 칼로 찔러주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심지어는 명나라 때 주원장이 명나라에 장악한 다음에는 맹자를 폐지해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말을 뭐냐 하면 뭐 짐승이 사람 잡아먹었냐. 근데 사람이 지금 사람한테 줘야 양식 뺏어가 짐승 먹여줬으면 백성이 굶어 죽잖아요. 요 말은 뭐냐, 굶어 죽인 것하고 때려 죽인 것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못살이 가난하고 굶어 죽게 만든 놈은 때려 죽인 것하고 똑같은 놈 아니냐 그 말을 지금 맹자님 하신 말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면서 사람을 공감을 시키는 어떤 인본주의, 인도주의적인 내용인가를 알 수 있죠. 이런 정신을 직접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례차례 들어가 설명을 하는 것이 뭐냐, 사람한테 참아 잔인하게 하는 거. 참을인자가 참을인자는 뭐냐, 인인이란 말 사람한테 참을인자는 말 독한인자예요. 그다가 인인지심이란 말 사람한테 칼로 찔러 죽여본 것이 인인지심이요. 참아 칼로 찔러 죽이지 못한 것을 불인인지심이란 말이에요. 참아 사람한테 도거지 못한 마음이 불인 참을인자에다 안입자 붙인 것은 그 어질인자와 똑같은 뜻이고, 인자 안 붙인 것은 불자 안 붙인 것은 참을인자는 바로 뭐냐면 나쁜 짓거리를 쿡 참고 찔러버려 죽여버려. 그런 내용이 참을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는 뜻은 뭐냐면 그 정신을 죽여버려 라고 하는 개념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짐승을 끌고 가서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들판에 왜 이렇게 죽은 시체를 끌려다니고 마구간은 짐승은 살쪄 있고 고기간은 등심 살찐 고기가 있냐. 이것은 바로 사람이 짐승을 끌고 가서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했다. 그래서 수는 상식,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어.